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별별 한국사 중동 세계사 답 나오는 큰별쌤 최태성입니다. 역사는 최태성. 네, 자 여러분들 이제 우리의 시선을 이제 영국, 프랑스 뭐 이런 유럽에서 시선을 좀 돌려가지고 이 아메리카 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다음 달에 이제 아메리카 출장을 가야 되는데 칠레에 가는데 비행시간만 27시간이 되군요. 멀어. 너무 멀어. 미국 갔다가 이렇게 내려오고 막 그래야 되더라고 보니까요. 제가 이게 외교부 그 봉사활동을 하는 거라서 이건 해야지라고 했는데 좀 멀어서 어쨌건 그 먼 나라의 그 역사를 한번 지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미국과 라틴 아메리카의 독립과 발전입니다. 미국부터 먼저 볼게요. 자, 17세기죠. 17세기. 네, 17세기부터 그 신앙의 자유와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영국인들이 이 북아메리카로 이주하기 시작합니다. 예, 그래서 영국인들이 북아메리카로 이주했다. 그래서 이제 18세기 초 대서양 연안에 13개 영국 식민지가 건설되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래요. 그래서 영국인들이 또 미국인들에 대한 또 이렇게 약간의 우월 의식이 있어요. 있어서 왜냐면 이때 이제 이 미국으로 갔던 사람들 중에는 뭐 이렇게 죄를 지어간 사람들도 있고요. 왜냐면 영국에서 살기가 이제 어려우니까 아예 그냥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희망을 갖고 찾겠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갔거든요. 그러니까 영국인들을 딱 봤을 때 이런 게 있어요. 또 미국인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영국에 대한 알게 모르게 로망이 또 있는 것 같아요. 특히 그래서 영국식 발음 이런 거 되게 좋아합니다. 네, 그래서 조금 그 미국에서 지도층에 속하는 사람들의 이 영어 발음을 보면 상당히 영국식 그 악센트를 많이 사용하고 있다고 하죠. 어쨌든 영국과 미국의 관계 그렇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미국은요 영국의 식민지였어요. 자, 그 식민지였던 미국이 저렇게 어마어마한 나라가 지금 최강대국이 되어 있네요. 자, 이 미국이 그 영국의 식민지에서 이제 떨어져 나오게 된 배경을 한번 보잔 말이에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사실 경제적인 이유예요. 식민지에 대한 간섭과 통제가 강화되었고요. 중상주의 정책의 어떤 강화로 인지세법, 재정, 설탕, 차 등의 세금을 부과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당시에 영국의 여러분 동인도 회사 기억나시죠? 네, 영국이 이제 그 인도에다가 이제 회사를 세웠던 것이 출발하게 되는 건데 그런 동인도 회사가 상태가 좀 안 좋아요. 영국이 이쯤 되면 경제가 그렇게 좋지 않은 그런 시점이라는 얘기죠. 이렇게 되면서 세금을 물리는 거예요. 경제가 안 좋으면 뭐 그거 재정 확보가 돼야 되니까 세금을 물리는 방법으로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영국의 식민지였던 미국에 세금을 아주 다양하게 골고루 매기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뭐 인지세법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 뭐 인공문서라든지 또는 어떤 그 출판물 인쇄 여러분들 이렇게 붙이잖아요. 책 같은데 이렇게 우표 같은 거 이렇게 붙이거든요. 그 인지세 이렇게 세금을 내야 돼요. 그런 인지세법, 뭐 설탕, 차 등의 세금을 막 부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민들은 뭐야 이거? 왜 갑자기 이렇게 세금을 막 때려? 라고 하면서 저항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차에 대한 그렇게 저항을 하니까 결국 이 차만 남기고는 나머지 세금은 폐지를 해요. 이때 이제 주장했던 것들이 뭐냐면 대표 없는 곳에 과세할 수 없다. 이게 뭐냐면 아니 영국 의회에 우리 어떤 대표들도 파견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우리한테 일방적으로 세금을 매길 수 있느냐. 대표 없는 곳에 우리가 대표가 얘기하지 않았는데 우리한테 세금 매길 수 없어 라고 하는 모습들을 보이게 되면서 결국은 저항을 했고 차에 대한 세금만 남기면 다 이제 철폐가 됐는데 이 차에 대한 세금, 차세도 마시는 차이죠. 마시는 차. 이 마시는 차에 대한 세금도 내기가 싫은 거예요. 이렇게 되면서 이 문제가 커지게 되죠. 자, 바로 영국이 이 동인도 회사의 차 독점 판매권을 활용합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 동인도 회사 좀 어렵다고. 그래서 이 동인도 회사에서 차 독점 판매권. 차는 오로지 동인도 회사 것만 팔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메리카에 있는 상인들은 이제 차 장사를 할 수가 없는 거야. 뭐야 우리 생계 어떻게 하라고 라고 하면서 이 식민지인들의 반발로 버스턴 차 사건이 반발합니다. 그러니까
영국 동인도 회사에서 차를 싣고 왔는데요. 이 식민지 미국인들이 그 배에 올라타가지고 바다에다가 그 차 상자를 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때 이제 인디언들 분장을 하고 올라가요. 왜냐면 아메리카 대륙엔 인디언들이 있으니까 인디언들로 오해를 하라 뭐 그런 어떤 의도가 되겠죠. 어쨌건 자 이렇게 해서 이게 바로 보스턴 차 사건이 발발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보스턴에 가시면 여러분 MIT도 있고 뭐 하버드도 있고 유명한 그런 대학들이 여기 굉장히 많이 있죠. 이 보스턴 바로 그런 곳입니다. 이 보스턴 이 차 사건이 발발하면서 결국은 양국이 붙게 되는 거예요. 영국 입장에서는 이것들이 어디까지 기어 올라오려고 이게 지금 미친 거 아니야? 이것들이 배에 올라가지고 이게 불법적인 일을 저질러!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 보스턴 차 사건 이후 영국 정부가 이 보스턴항을 딱 봉쇄를 하고요. 식민지 대표들이 그러자 대륙회의를 개최합니다. 자 이렇게 지금 딱 영국이 군함 끌고 가지고 봉쇄를 하니까 그 식민 대표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할 것이냐? 싸우자! 영국 의회를 부정하고요. 무역 중단을 딱 결정합니다. 강경하게 나온 것이죠. 결국 영국군과 식민지 군대가 충돌하면서 독립전쟁이 1775년에 시작이 된 것입니다. 자, 식민지 대표들이요. 이 조지 워싱턴, 초대 대통령이잖아요. 이 조지 워싱턴을 총사령관으로 임명하면서 독립선언을 발표하게 됩니다. 사실 초반에 힘들었어요. 그 영국을 어떻게 이겼어요. 그 식민지 미국이. 그런데 이 영국의 불만을 갖고 있었던 그 영국 주변국, 유럽 국가들 있잖아요. 에스파냐라든지 프랑스 이런 나라들이 적극적으로 도와줘요. 프랑스가 이렇게 미국을 도와줬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바로 이런 어떤 재정에 이쪽을 막 지원해 주다 보니까 프랑스 자체의 재정이 똑 떨어지는 거야. 똑 떨어지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그래서 삼부회를 소집했고 그 삼부회에 소집되었던 그 평민들이 머릿수대로 표를 달라라고 하면서 테니스 코트에 서야 국민의회 이러면서 프랑스 혁명이 시작된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영국 혁명이 먼저고요. 미국 혁명이 두 번째고요. 그 다음이 프랑스 혁명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 미국 혁명을 이 프랑스가 많이 도와주다 보니까 재정이 고갈된 거죠. 그것 때문에 세금을 걷기 위해서 삼부회에 소집했다가 거기서 이제 사단이 난 거죠. 이러면서 이제 프랑스 혁명이 출발하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이런 어떤 맞물려 들어가는 어떤 모습들을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이 프랑스 에스파냐가 미국 지원해주면서 승리하게 됩니다. 자, 이러면서 이제 드디어 민주공화정, 파리 조약. 자, 여러분들 꼭 기억하세요. 미국 독립혁명의 어떤 결과는 바로 이 파리 조약이에요. 프랑스가 도왔으니까 이 조약을 프랑스 파리에 와서 이제 조약을 체결한 거예요. 영국이 미시시피강 13개 주 독립을 승인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연방헌법이 지정되었죠. 연방제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연방제, 그 다음에 민주주의, 국민주권, 그리고 이 삼권 분립. 이 세 개의 원칙에 의해서 바로 연방헌법이 제정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제 아메리카 합중국이 1789년도에 따단, 지금은 이제 미국이 이제 따단 하고 이제 정식으로 수립하게 되는 겁니다. 세계 최초의 민주공화국, 바로 조지 워싱턴이 초대 대통령으로 선출이 되었던 것이죠. 이 1789년 어떤 해예요? 바로 프랑스 혁명이 일어났던 그 해가 되겠습니다. 미국이 출범하면서 바로 프랑스에서 혁명이 터지게 되었네요. 드라마틱한 것 같아요. 그죠? 자, 어쨌건 세계 최초의 민주공화국, 그게 바로 미국입니다. 바로 이제 이 미국을 모델로 해서 이제 주변국들이 이제 공화국들이 많이 등장하겠죠. 우리도 역시 바로 이 미국이 모델이 되어서 바로 우리 대한민국도 또 삼권 분립에 입각해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이제 출발하게 될 겁니다. 바로 아메리카 합중국이었습니다. 자, 이제 이 아래쪽에 있는 라틴 아메리카를 한번 볼게요. 이 라틴 아메리카 쪽은 뭐 그렇게 시험 문제가 잘 나오는 건 아니니까 한번 읽어보면 돼요. 읽어보면 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든든한 저쪽 북아메리카의 미국이라는 나라가 딱 독립했단 말이야. 뭐야? 저기 독립했네? 그럼 우리도 한 거 아니야? 라고 해서 그 남아메리카 쪽으로 내려오겠죠. 그 흐름이에요. 그 흐름. 자, 16세기 이후 에스파냐 포르투갈의 가혹한 식민 지배와 수탈에 시달렸고요. 빈부격차가 아주 심화됩니다. 다양한 인종 공존했고요. 자, 미국 혁명, 프랑스 혁명, 그리고 계몽 사상의 영향을 받으면서 나폴레옹 전쟁으로 에스파냐, 포르투갈의 간섭이 약화되죠. 여러분, 이 나폴레옹 전쟁 정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이 나폴레옹 전쟁이 이 주변국들에게 자유주의와 민족주의의 어떤 그 영향을 주었다.
라고 설명드렸잖아요. 나폴레옹이 어떤 그 군대가 쫙 가면서 자유주의를 확산시켰고 그에 대한 대항으로서 어떤 민족주의 어떤 그런 모습들이 생겼는데 라틴 아메리카에도 이런 영향을 미쳤네요. 왜? 바로 이 아메리카를 식민지로 갖고 있었던 대부분의 나라가 바로 에스파냐하고 포르투갈이었어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대항해. 대항해를 했을 때 이 아메리카 쪽으로 출발했던 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그게 바로 에스파냐잖아요. 그래서 아메리카 쪽은요, 대부분의 나라가 에스파냐의 식민지였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 나폴레옹 전쟁이 이제 막 되면서 결국 이런 에스파냐, 이 포르투갈이 이제 아메리카를 관리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능력 자체가 많이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 틈을 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독립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자, 보세요. 크리오요의 주도로 독립운동이 전개되었습니다. 이 크리오요는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바로 이 아메리카에서 태어난 에스파냐인들, 또는 뭐 프랑스인들. 그러니까 그 현지인들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바로 이 아메리카에서 태어났던 그런 에스파냐인들, 이런 사람들 바로 크리오요라고 합니다. 크리오요. 바로 이 크리오요의 주도로 왜 그 본국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나라를 차별을 해? 있을 수 없는 일이지. 우리 독립하자! 라고 나오는 거예요. 본국의 차별대에 반감을 가졌고요. 영국의 라틴 아메리카의 독립운동을 지원. 왜? 새로운 상품 시장 확보가 목적이었죠. 네. 자, 그런 과정 속에서 미국의 대통령 멀로 독트린이 나옵니다. 이 멀로 선언이 뭐냐면요. 독트린 선언인데요. 바로 이거예요. 미국, 여러분 이제 미국이라는 나라는 지금 이제 영국하고 그 독립전쟁을 통해서 이긴 나라잖아요. 그죠? 그러면 자신감이 있겠죠.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미국, 유럽에 우리 간섭 안 할게. 너희들이 뭐 지지고 받고 하든 우리 간섭 안 할게. 너희들도 우리 간섭하지 마. 근데 그 우리라고 할 때 이거를 미국만 얘기한 게 아니에요. 아메리카 전체를 얘기한 거예요.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 전체를 얘기한 거예요. 우리 아메리카 don't touch. 더 이상 식민지 만들지도 말고 가만 냅둬.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게 바로 멀로 선언이에요. 이제 아는 형님이 등장한 거야. 예, 미국이라는 나라가 딱 빼기 대주겠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저 하나가 돼가지고 저 유럽의 어떤 식민지 이거 지켜내자. 이렇게 딱 나오는 거예요. 우리 미국이 지켜줄게. 라고 딱 멀로서 나오는 것이죠. 이러면서 이제 라틴 아메리카의 독립이 아주 가속화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멀로서 나오기 전부터 이미 독립운동이 전개되고 있었죠. 자, 볼게요. 먼저 IT입니다. IT는 여러분들 그 플로리다, 미국의 플로리다 그 아래쪽에 쿠바 있잖아요. 그 쿠바 바로 아래는 아주 작은 나라예요. 흑인 노예들의 주도로 프랑스로부터 독립했습니다. 프랑스예요. IT는 프랑스예요. IT는 프랑스. 예, 굉장히 좀 독특한 식민지. 주로 이제 에스파냐인데 이 IT 같은 경우는 프랑스입니다. 프랑스로부터 독립했고요. IT 공화국 수립했고요. 라틴 아메리카 최초의 독립국가. 이 정도는 여러분 알고 있어야 되겠죠. 라틴 아메리카 최초의 독립국가가 바로 IT다. 아주 작은 나라예요. 예, 그 IT 프랑스로부터 독립했다라는 거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1804년이면 그 혁명의 어떤 그 분위기 속에서 쫙 연결되고 있는 어떤 그런 시점이에요. 프랑스. 신경 쓰기가 좀 어려울 시점이었네요. 그다음 멕시코. 이달고 모렐로스 신부의 주도로 에스파냐, 대부분이 에스파냐예요. 에스파냐로부터 독립을 합니다. 에스파냐, 스페인 여러분들. 바로 그러면서 공화정을 수립하게 되더라. 멕시코, 에스파냐. 어느 나라로부터 독립했는지 그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IT가 최초였다는 거,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브라질. 포르투갈 왕세자의 주도로, 이거 브라질이 또 포르투갈이에요. 브라질은 포르투갈이에요. 요거. 브라질은 또 포르투갈이에요. 포르투갈로부터 독립했고요. 헌법 제정, 의회 구성, 독립 이후 자본주의가 발전했던 나라입니다. 그리고 산마르틴의 주도로 바로 이 남부 지역들 있는 나라들, 페루, 아르헨티나, 칠레가 에스파냐, 대부분이 에스파냐라고 했죠. 아까 IT는 프랑스, 브라질은 포르투갈, 그 외에는 대부분이 다 에스파냐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독립을 하고 있더라. 그리고 또 이제 계속 이어지는 거 바로 볼리바르의 주도로요. 예, 바로 이 북부 지역에서는 베네수엘라, 콜롬비아, 에콰도르, 페루, 볼리비아가 또 에스파냐로부터 해방되었다. 그러니까 이걸 다 외울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외울 필요도 없고요. 그냥 아까 얘기했던 대로 IT가 최초의 독립이었고요. 그리고 프랑스로부터 독립했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브라질이 포르투갈, 그 외엔 대부분이 에스파냐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또 하나, 이런 독립운동, 이 라틴 아메리카 독립운동에 큰 영향을 줬던 게 바로 멀로 선언이라는 거. 이 멀로 선언을 여러분 꼭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고개 시험에 나오니까요. 오케이? 자, 라틴 아메리카의 변화는요, 뭐 그렇게 상황이 좋지 않아요. 독립하고 나서도 그렇게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양한 인종과 민족 갈등이 있었고요. 크리오요가 정권을 장악하고 대지주로 성장을 합니다. 아까 저 크리오요가 바로 이 지역 출신,
이 지역에서 태어났던 에스파냐인들, 또 뭐 프랑스인들이라고 이야기했죠. 그런 사람들이 이제 권력을 장악하면서 농민들 수탈하는 거예요. 마치 일제강점기 당시에 우리나라에서 태어난 일본인들, 그들이 이제 지주가 돼가지고 조선인들을 착취하는 그런 구조가 지금 만들어졌다는 이야기죠. 독재자와 군부의 정치 다툼, 대농장을 소유하고 군사력을 갖춘 바로 카우디오. 이러면서 이런 크리오요 중에서 이런 카우디오로 또 성장한 사람이 있어요. 카우디오는 어찌 본다면 독재자의 어떤 이미지, 그 군사력을 갖고 있는 군사 지도자, 그게 이제 나중에 이제 독재자의 어떤 그 모습으로 또 갈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정치에 개입을 하면서 그러니까 어떤 민주주의가 잘 정책이 안 되고 있다는 그런 모습들이 지금 나오고 있다는 얘기죠. 경제구조의 불균형, 게다가 이 미국과 유럽에 식료품과 원료를 수출하는 1차 산업 위주의 발전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료 공급 기지로 전락해버린 거지. 이러면 자본주의 산업 이게 발달되기 쉽지가 않거든요. 그런 어떤 모습들, 이게 사실 지금까지도 연결되고 있잖아요. 지금까지도. 라틴 아메리카나 이쪽 지역이 굉장히 좀 잘 못 살잖아요. 그런 것들이 바로 여기서부터 이렇게 쭉 나오고 있다. 독립은 했지만 어떤 경제의 불안, 정치의 불안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지금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종속되는 미국과 유럽 경제 종속된 결과를 초래했고 농업과 공업의 불균형, 주로 어떤 원료 공급 기지, 농업 기지 뭐 이런 식으로 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됐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배운 내용을 가지고요. 별 채우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미국과 라틴 아메리카의 독립되는 그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자, 과연 그렇다면 미국은 독립한 이후에 어떤 모습으로 지금의 초강대국으로 자리 잡게 되었을까요? 그 미국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